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집안의 며느리인 저의 기막히고 황당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도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나 싶어 경악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가슴을 찢어놓는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인간의 탐욕과 배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추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평생을 시골에서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매진하며 과수원을 읽고 오신 사랑하는 친정엄마가 계십니다. 제 기억 속 친정엄마는 늘 주름으로 깊게 파인 얼굴과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을 하고 계셨지만 그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셨던 분이십니다. 땡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에도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도 오직 저 하나만을 바라보며 당신의 젊음과 청춘을 바쳐 평생을 헌신해 오신 분이 바로 제 어머니이십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최근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소중한 과수원 부지가 정부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편입되면서 10억 원이라는 엄청난 토지 보상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10억 원이라니. 저 역시 살면서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엄청난 거금에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하고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이 단순히 큰 돈이라는 사실보다 친정엄마의 평생 피와 땀, 그리고 수많은 희생이 서려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어머니가 이 보상금으로 남은 여생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전과는 180도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말입니다. 마치 그들 안에 숨어있던 탐욕스러운 본성이 깨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소 제 친정엄마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홀대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집안 대소사에도 친정엄마는 늘 뒷전이었고, 남편은 제 앞에서 대놓고 친정엄마를 험담하기 일쑤였습니다. 장모님은 너무 시골 티가 나. 우리 집에 오시는 게 창피해. 같은 말도 서슴없이 했었죠. 하지만 1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앞에서는 그들의 모든 오만함과 냉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친정엄마에게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돈에 대한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들의 입에서는 상식 밖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모님, 그 큰 돈을 늙은 분이 혼자 들고 계시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요즘 세상에 강도라도 들면 어쩌시려고요. 그러니 우리 아들, 즉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 아니겠어요? 아이고, 늙은이가 10억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고 있어서 뭐 하겠니? 펄펄 날아다니는 젊은 사위상가 하나 멋지게 사주는 게 진짜 효도 아니겠어? 그래야 사위도 장모님 덕분에 사업 더 번창해서 장모님한테 더 잘하고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게 결국 장모님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돈 다 우리 아들 돈 될 텐데 뭘 새삼스럽게. 뭐 하러 나중에 번거롭게 상속이니 증여니 골치 아프게 해. 그냥 지금 미리 당겨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상책이지. 그들의 말은 상식 밖의 파렴치함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친정엄마의 돈이 자신들의 것인 양, 아니,
이미 자신들의 손에 들어온 돈인 양 서슴없이 입에 담는 그들의 태도에 저는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설마 그들이 한때 흥분해서 하는 말일 거야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설마 그들이 제 친정엄마에게 정말 무슨 끔찍한 짓이라도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제 안일함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한스럽고 가슴을 치는 노릇입니다.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막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 계신 친정엄마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핸드폰을 잘못 놓으셨겠거니 충전을 안 하셨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아무리 바쁘셔도 제 전화는 꼭 받으시던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무작정 시골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삭막한 분위기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집안을 샅샅이 뒤지던 저는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친정엄마가 평생 소중히 간직하셨던 인감도장과 토지 보상금이 입금된 통장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친정엄마의 모든 재산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불길한 일들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짓이라는 것을. 급하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제 연락을 피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확신이 되었고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그들이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제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고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밤낮으로 수소문하고 동분서주한 끝에 저는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세상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치매도 없는 멀쩡하고 건강한 제 친정엄마를 속여 정체불명의 외딴 요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심지어 성년후견인 서류까지 위조의 토지 보상금 10억 원 전액을 남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제 친정엄마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어머니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버려지고 유린당한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남편에게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당신이 인간이냐고. 제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예상대로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섬뜩한 눈빛이었고 그의 입에서는 뻔뻔하고 역겨운 변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모님 연세도 많으신데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지. 뭐하러 힘든 시골에서 혼자 고생하며 지내셔. 이게 다 장모님을 위한 우리 부부의 깊은 뜻이야. 그리고 그 10억 원은 내가 상가 사서 재테크 잘 해가지고 당신 호강시켜 주려고 가져온 거야. 당신 팔자 펴게 해주는 건데 뭐가 그리 불만이야?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장모님도 사위가 사업 잘 되고 잘 되는 거 바라실 텐데. 왜 당신 혼자 오버해서 난리야?
괜히 일을 키워서 나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할 말을 잃었다기보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워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친정엄마를 요양원에 가두고 10억 원이라는 평생의 재산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탐욕을 저와 친정엄마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는 그들의 악마적인 행태에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 남편이라니, 이런 사람과 10년을 함께 살았다니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친정엄마가 갇혀있는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연락이 차단된 면회조차 허용되지 않는 외딴 요양원이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이름으로 아무리 면회를 요청해도 요양원 측은 남편이 성년후견인이라며 그리고 친정엄마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독하게 이 모든 일을 계획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친정엄마는 말 그대로 세상과 단절된 채 그들의 탐욕의 희생양이 되어 인적이 드문 곳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곳을 둘러싼 철창을 보며 제 친정엄마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과 시어머니는 10억 원 중 5억 원으로 자신들 명의의 최고급 건물을 사들이고 나머지 5억 원은 딴살림을 차린 시누이와 사업을 하는 신남동생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눠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보상금을 자신들의 돈인 양유흥비처럼 흥청망청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친정엄마의 피땀 어린 돈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게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와 절망감에 울부짖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친정엄마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앞길을 가로막으며 저를 비웃듯이 협박했습니다. 야, 너 헛수고하지 마라. 이미 장모 정신 이상하다고 온갖 서류 다 만들어놨으니 꼼짝 못할 거다. 괜히 나대다가 너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서 불똥 맞지 말고 조용히 있어. 우리 아들이 내 남편인 게 얼마나 영광인 줄 알아? 시어머니의 오만방자하고 뻔뻔한 말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친정엄마를 요양원에 가두고 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친정엄마를 정신병자로 낙인 찍어 영원히 세상에 내놓지 않을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친정엄마를 그들의 더러운 소나기에서 반드시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들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오래된 노트북에서 파일을 정리하다가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요양원 원장이 나눈 음성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파일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 같았습니다. 파일을 재생하자 그들의 악마 같은 음모와 추악한 계획이 고스란히 제 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야, 그 늙은이 요양원에서 절대 밖으로 못 나오게 면회 철저히 막아라. 꼬박꼬박 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괜히 귀찮게 굴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있게 해. 보상금 10억 이체는 이미 끝났으니 그 늙은이 죽을 때까지 거기 감금해둬.
괜히 밖으로 나가서 골치 아픈 소리 할라. 입 다물게 해야지. 마누라가 혹시라도 알게 돼도 이미 건물 다 샀으니 어쩌겠어. 시끄럽게 굴면 그냥 이혼하고 쫓아내버리면 되지. 어차피 마누라 바꿀 때도 됐는데 뭐. 꼴도 보기 싫다. 이들의 대화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과 파렴치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멀쩡한 친정엄마를 요양원에 강제 감금하고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강탈하여 가족끼리 흥청망청 나눠 가진 것도 모자라 저마저도 이혼하고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제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시댁, 식구들이 저와 제 친정엄마에게 이렇게 끔찍하고 악랄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한 편의 스릴러 영화보다 더 잔혹하고 비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제가 밤새도록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곧바로 경찰과 지자체 인권조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밝히고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의 간절한 호소에 경찰과 인권조사관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마침내 저는 그들과 함께 친정엄마가 갇혀있던 외딴 요양원을 급습할 수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세상과 단절되었던 친정엄마의 수척해진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과 힘없고 초점 없는 눈빛으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친정엄마의 모습에 제 가슴은 산산조각 나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친정엄마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정엄마는 저의 품에서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자 저는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정엄마를 구출한 뒤 저는 다음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10억 보상금으로 사들인 최고급 건물의 계약 잔치 현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나타나자 몹시 당황하며 역정을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의 경사에 깽판을 친다며 고함을 질렀고, 남편은 저에게 이성을 잃고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법대로 할 거냐며 저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저를 그저 방해꾼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에 저는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고 힘 있게 외쳤습니다. 구출된 친정엄마와 함께 그들이 위조한 성년후견인 서류와 추악한 음모가 담긴 녹음, 음성을 현장에서 공개하며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멀쩡한 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감금하고 그 어머니의 피땀 어린 평생의 재산인 10억 원을 훔쳤습니까? 당신들이 감히 누구의 돈을 빼앗아 이렇게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는 겁니까? 이 돈은 제 어머니가 평생 땡볕에서 피땀 흘려 일군 생명표입니다. 당신들이 함부로 손댈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요. 당신들은 남의 어머니 인생을 송두리째 매장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와 양심마저 저버린 채 인간으로서의 탈을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악마보다 더한 존재입니다. 남의 부모를 피눈물 흘리게 하고 사들인 이 더러운 건물이 과연 무사할 것 같습니까? 당신들의 모든 죄와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저희 외침의 잔치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추악한 진실은 숨길 수 없었고 모두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정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요양원 원장을 감금 및 사문서위조,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그들의 죄를 명확히 판단하여 건물 매매 계약을 무효화하고 10억 원 보상금 전액을 친정엄마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들이 샀던 건물 역시 압류당했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저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빌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렀지만 이미 너무 늦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돈 10억 때문이 아닙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당신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멀쩡한 장모를 요양원에 감금하고 그 돈을 훔친 당신의 악마 같은 사악함 때문입니다. 당신의 추악한 본성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부모를 매장하려 한 인간과 그리고 저마저 버리려 한 당신과 단 1초도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제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존재입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저는 10억 보상금을 되찾고 사랑하는 친정엄마를 정성껏 모시며 당당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 원장과 남편, 시어머니는 구속되어 중형을 선고받았고 시누이 가족 역시 작물 취득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시댁 전체가 풍비박산 났습니다. 저는 이제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친정엄마는 이제 평온하고 안락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친정엄마를 요양원에 감금하고 10억 보상금을 빼돌린 뒤 어차피 죽으면 아들 돈이라고 말하며 악행을 저지른 남편을 다시 용서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영상은 실제 사건이 아닌 재구성한 사연극입니다.